제가 이제 드려야 할 말씀이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6차 산업화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다 좋아. 뭐 경영 발전의 모습이고 정책으로도 중요한 것 같고 뭐 앞으로 농업이 발전하는 길에 뭐 이런 농장들 모습 보면 그렇게 갈 것 같아.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어떡할까? 나는 어떡할까? 이제 이런 고민에 들어가는 거죠. 저는 사실 어, 뭐 권하는 방식은 지역 단위 6차 산업화를 해보자 이렇게 권합니다. 6차 산업화 방식이요. 개별 방식도 있어요. 정부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 방식입니다. 스타 기업을 만들자. 그, 뭐 제주도에 가보면 이제 그런 스타 기업이 있습니다. 가봤는데 큰 그 다원이 있고 그 동굴 카페 동굴 카페 하고 거기에 뭐 이렇게 레저 해갖고 막 이렇게 로프 타고 막 내려오고 막 이런 것까지 하고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 방식으로 갈 건지 청주의 상수호 브랜드 혹시 가보신 분 계실까요? 아마 우리나라 그 새싹 채소의 원조 이상수 씨라고요. 새싹 채소 원조세요. 이분이 그분이 사업을 발전시킨 것 중에 하나가 이 허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뭐 허브를 테마로 한 테마 공원을 직접 만든 거죠. 개인이. 그리고 뭐 원주 대지문화원이라든가 6차 산업화로 알려진 사례들. 개인이 이렇게 그 어떤 그 복합의 요소를 자꾸 투자를 해가면서 확장해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역 단위 6차 산업화라고 하는 거는 조금 뭐 자본력이 부족하고 또 하지만 아이디어가 있고 다양한 자원을 갖고 있다면 지역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그것에 꽃을 피워보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 진안 마을, 진안, 문경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문경은 이제 오미자로 특화되어 있는 하나의 특화 상품으로 간 거고요. 진안은 좀 독특한데 완전히 산골이잖아요. 무진장, 진짜 산골인데 마을 개발 사업을 했어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했어요. 10년 이상 마을 만들기 사업을 했고 뭐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했죠. 근데 최종적으로 지금 나오는 모습은 진안마을 주식회사라고 하는 게 마을 30여 개 되는 이 진안 군의 그 마을들이 출자를 해서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판매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마을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작은 가공품들을 팔아내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어디서 팔겠습니까? 서울에 팔까요? 지역의 로컬 푸드 매장에 놓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뭐 꾸러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협력을 통해서 이런 6차 산업화를 추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어, 아주 중요한 단위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지역을 얘기하면 뭐 마을도 있을 수 있고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군 단위 정도, 시군 단위 정도가 아주 중요한 그런 범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동질감이 있고요. 우리 같은 지역에 산다라는 동질감이 있고 자원을 공유하고 있는 단위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시청, 뭐 보건소, 뭐 하다못해 모든 생활의 모든 근거 자체가 시군 단위에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일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역을 강조하는 거고 그 지역에서 만들 수 있는 품목 오미자로 도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품목을 다 놓고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도전해 볼 수도 있겠고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틀을 이 지역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강조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재밌는 사례가 이제 이런 건데 세라고원이라고 세라정입니다. 하나의 그 한 우리나라 시군보다는 좀 작은 단위인데요. 뭐 그렇다고 면보다는 좀 큰 단위. 이게 이제 일본의 정이라고 하는 어, 행정 조직인데 세라고원 6차 산업화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도 좀 보이실까요? 이렇게 이게 큰 이 제일 규슈 큰 섬이 있고 이게 본섬이 있고요. 시코쿠 섬이 있는데 그 위에 이쪽에
뭐 오사카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히로시마하고 한 1시간 3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뭐 여기도 산골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가 6차 산업 네트워크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지역이 똘똘 뭉친 6차 산업화를 하는 거예요. 6차 산업화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판매. 예. 에, 어떻게 할까? 방법은 있죠. 우리가 만든 거를 시내에 팔면 시내에 가져가서 팔면 되죠. 근데 돈이 많이 들고 힘들어요. 또 경쟁을 해야 되고. 다른 방식이 뭡니까? 우리 동네에 와서 사가게 하는 거죠. 그죠?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거. 뭐 두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그리고 이제 또 지역에 또 단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계절성이 있다는 거. 농산물이요. 그죠? 제가 어, 예전에 그 어디더라? 대구에 그 연산업 축제를 하더라고요. 연 축제. 대구 또 그쪽 지역에 또 연이 또 많잖아요. 어, 거기 이제 축제 실패담을 들었습니다. 연꽃 보는 건 좋아요. 근데 언제 했냐면 연 수확 축제를 했어요. 예. 연근을 재밌겠다. 이게 들어가서 이렇게 따보고 하는 거 하면 좋겠다 해서 수학 축제를 하는데 될까요? 뭐 온통 뭐 그 홈페이지에 도배글이 있는데 불편하다. 주차장이 없다. 갔더니 신발 벗고 뭘 하라고 한다. 예, 그런 거 그죠? 꽃이 피는 예쁜 시기가 있고 사람들이 와야 할 시기가 있고요. 산업적으로 운영하는 시기가 또 따로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딱 그 시기가 지나버리면 없어요. 뭐가 그죠? 그걸 어떻게 지역이 극복합니까? 예? 방법 찾아야 되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지역 내 모든 장목을 보름 단위로 축제를 열어요. 보름 단위로 1년 12달 계속 사람들이 하여간 오면은 뭔가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이건 지역이니까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뭔가 우린 아스파라거스 전문 지역이니까 아스파로 승부를 걸겠어 하면은 6차 산업 축제하면 한 열흘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는 지역 내 모든 막 품목들이 막 쫙 있는데 보름 단위로 막 계속 축제를 열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 유메 농업공원 이게 뜻으로는 그겁니다. 꿈의 농원이라는 뜻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에요. 막 뭐 조경해갖고 막 예쁜 꽃 따르는 그런 거 아니에요. 주차장이에요. 이벤트장입니다. 이벤트장. 그러니까 그 매번 계속되는 그 장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오면 우리 지역에 축제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옆에 뭐 이제 뭐 와이너리 뭐 이렇게 해놨는데 간단한 체험하고 내가 원하는 또 다른 소개를 받아서 어디에 가서 또 뭘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중심지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냥 되겠습니까? 예, 이게 중요한데요. 98년 추진 협의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농업, 뭐 농촌, 뭐 관련된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그냥 뭐 농협, 뭐 행정, 뭐 다 돈도 내고 막 해갖고 단체들끼리 다 결성을 해갖고 홈페이지에 가보면 뭐 무슨 규약 뭐 이런 막 쫙 있습니다. 무슨 뭐 정관 쫙 있고 다 하는데 원칙들을 정하고 이런 공동의 활동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재밌습니다. 지역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그것을 해내기 위한 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요 사례는 뭐 잘 알려진 사례인데요. 나뭇잎 하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식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꾸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꾸밈을 이렇게 해서 파는데 우리나라도 책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기저귀 나뭇잎 이로들이 해갖고 나오는데 이게 동경 도매시장인데요. 요것만 전문으로 파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나뭇잎 파는 코너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식자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취급이 되는데 뭐 할머니들의 뭐 활동 뭐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대체 우리 지역의 자원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활용해야 되는가의 문제인데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요 나뭇잎을 어떻게 했다 요거에 집중하지만 제가 여기서 주목해봤던 건 뭐냐면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행정에서 어떤 지원을 해줬는가를 봤는데
황당한 지원을 하나 했습니다. 예.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잖아요. 방제, 그죠? 문제 생겼을 때 그걸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걸로 전달할까요? 팩스. 방제망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마을마다 이제 그 비상 상황 이렇게 했을 때 파악하는 그 방제망인데 팩스로 그걸 한답니다. 그거를 이 사업에 개방을 한 거예요. 할머님들 다 흩어져 있는데 이 농협의 선별 상품 선별장으로 나뭇잎을 가져와야 돼요. 근데 필요한 게 다 달라. 오늘은 빨간 단풍 나뭇잎이 얼마 필요하고 뭐 주황색 감나무 잎이 얼마 필요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할머님들한테 이제 그 얼마의 작업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 방제망 지진 통보를 하는 그 방제망을 개방해서 그걸 쓰게 해준 거예요. 지금이야 뭐 조금 더 첨단화됐지만 뭐 컴퓨터로 뭐 하고 뭐 다 이런 내용입니다만 도대체 우리가 지역 자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한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지역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 뭐 이런 것들을 잘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를 보시면 제가 이제 조직을 막 써놨습니다. 조직화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결국 우리가 지역 단위의 6차 산업화를 한다는 것은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누가 참여할 것이고 또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미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글쎄요, 뭐 전략적으로 새로 만들어서 가는 것도 한 방법이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조직들을 잘 모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사실 뭐 제 생각은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뭘 새로 만들어서 막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조직들, 그것 자체가 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엮어내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산, 출하, 뭐 사회, 조직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펼쳐져 있는데요. 그 안에 우리가 6차 산업화, 우리의 테마를 정하고 거기에 참여할 조직, 사람들을 모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중간 지원 조직이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6차 산업화나 뭐 마을 만들기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면 언제나 중간 지원 조직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것도 막 정형화된 틀의 모습이 많아서 조금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맞는 게 뭔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잘못된 선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굳이 익산의 협동조합으로만 기본법 협동조합입니다. 왜 협동조합으로 갔을까? 결론은 그거였는데 영농조합도 싫고 농업 회사법인도 싫어서 첫 단추를 좀 잘못 꼈어요. 이게 요 용어는 혹시 아시나요? 농업법인입니다. 농업법인 법적으로 그러니까 주식회사하고 뭐 이런 유한회사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회사하고는 다른 특별법에 의한 법인이고요. 농업 영농조합법인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체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법이라서 등기라든가 이런 거 됩니다만 주식회사하고는 전혀 다른 거 협동조합형입니다. 그러니까 1인 1표 의사결정하는 조직이 이 영농조합이고요.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산 회사이지만 그 농업법인으로서 특별한 그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이상은 농업인이 출자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조건이 있고요. 뭐 대표이사나 그 이 임원들이 뭐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이거는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고요.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법의 어떤 그런 특수한 그런 법인들인데요. 이 두 개 법인이 신농정 시대, 그러니까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94년도에 YS 정부에서 신농정을 할 때 만든 조직입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혼자 하지 말고 이게 조직적으로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도입이 됐는데 문제는 여기에다가 뭐 42조 막 돈을 붓다 보니까 다 이게 이제 왜곡이 됐어요. 개인 뭐 창고 만들고 막 농기계 보조받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뭐 계속 뭐 실태 조사하고 뭐 정비하고 하는 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역에서 좀
잘못된 모습으로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의 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의 육체산업화를 할 것인가, 뭐 문경 같은 방식으로 갈 것인가, 진안 같은 방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 사례로 이제 과정에서 소개가 되던데요. 완주와 같은 모습으로 갈 것인가. 이미 여러 지역에서 그런 그 사례들을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시흥의 방식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미 하고 계실까요? 연이라고 하는 거는 혹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되신 바가 있습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게 육체산업화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그 상수 허브랜드 같이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서 다 하려면 엄청난 자본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농업은 절대로 자본 가지고 승부 걸 수 없습니다. 수익이 안 납니다. 예. 2, 3% 수익을 놓고 싸우는 거거든요. 막 이게 미래성장 산업이 아니라고 드린 거는 마진율 뭐 50%, 60%막 내가면서 그냥 뭐 물건만 내놓으면 막 날개 돋치는데 팔리고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그죠? 배부르면 더 이상 못 먹는 게 농산물이고요. 예? 유행 떠나면 안 찾는 게 예, 가공식품입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거 뭐 해놓으면 대박 칠 거야?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 각자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걸 결합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도전 정신을 꺾는 게 아니라 안전한 방식을 택해야 되는데 떡 잘 만드시는 분 떡 갖다 놓고 그죠? 말씀 잘하시는 분이 체험 안내하고 그죠? 또 경관 좋은 데서 민박시키고 이게 우리 방식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체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거.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조 선생님 계시는데 왜 집에서 놀게 둬요? 끌어내서 교육시켜야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드려야 될 것은 이제 조직과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이 대표 거점 문제인데요. 네, 이거는 조금 넘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잠정적이긴 합니다만 고민이 좀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에서도 동일하게 육체산업화에 대해서 이 거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되진 않더라고요. 뭔가 투자는 해야 되는데 그 투자를 하는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놓아져 있습니다. 아까 세라고원 그 세라정 같은 경우도 아까 그 꿈의 농원을 만들었는데 아까 큰 주차장을 만들어 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슷합니다. 도대체 우리 지역의 육체 산업을 이렇게 왜냐하면 그냥 알아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오거나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도 뭉칠 수 있는 그 계기가 필요한데요. 그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장수는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아, 예, 소위 여러분 그 만남의 광장이라고 혹시 아세요? 지자체 이제 남쪽 지자체 가보면 고속도로 무주가 대표적인데 고속도로 톨게이트 딱 나오자마자 뭐 이렇게 휴게소 같은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만남의 광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거를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센터라고 이름을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랬고 장소도 장수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그 바로 앞이 논입니다. 큰 논이고 그 앞에 이제 그 사과 선별장이 큰 게 있는데 또 군에서 투자한 그 와이너리도 하나 있어요. 오미자 와이너리도 있는데 거기 중간에 있는 논을 경관농업 지역으로 바꾸고 그 중에 일부를 이 이벤트장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그럼 운영하냐? 장수 사랑이라는 법인을 만드는데 기존의 장수 식품 클러스터라는 그 식품 가공 지원하는 그 사업단이 있고 6차 산업 사업단 이게 농식품부의 6차 산업으로 지원하는 사업단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 마을 만들기 이게 전라북도의 상황인데
물론 뭐 행자부라든가 이런 데서 마을 단위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다 모아서 일괄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장수 지역 활력센터라고 하는 사단법인이 하고 있는데요. 이 사단법인 세 개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들이 공동 출자해서 하나의 법인을 만들고 여기에 센터를 만들고 여기에서 그 뭐 작은 직매장 그리고 체험 안내센터 직접 체험도 일부는 하지만 대부분은 연결되어 있는 마을로 사람들을 보내주는 고객을 보내주는 그런 역할 예약센터 뭐 이런 식의 역할을 하기 위한 거점을 하나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근데 이런 게 좀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돼요. 계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까? 그 개념이 이거예요. 여기가 장소 IC인데요. 여기에 이 도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도로를 내서 여기에 간단하게 이렇게 와서 보고 이거는 그림은 표현이 이렇게 됐지만 다 이쪽을 경관농업지역으로 바꾸고 뒤에 그 선별장이 있는데 이것까지 쭉 연결하는 어떤 그런 대표 거점을 하나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상입니다. 일본도 사례를 찾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우리 지역의 대표성을 알릴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렇게 뭐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논에 이렇게 유생미를 심어갖고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큰 뭐 어떤 장터 같은 걸 만들어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뭐 쇼핑도 하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행사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할 필요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건 아마 그 지역의 상황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이미 그런 게 존재한다면 뭐 잘 활용하는 게 더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요거를 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결국은 지역 단위 6차 산업화라고 하는 쪽으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자. 근데 그거는 결국은 뭐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함께 협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사실 농협을 어떻게 쓸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시흥의 상황은 어떨지 제가 좀 잘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뭐 지역에 큰 농업을 하고 뭐 유통, 가공 다 할 수 있는 조직 중에 하나가 이제 농협인데요. 지역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 농협이 이런 사업들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좀 고민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 다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모아낼까에 대한 고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협의회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스스로 참여하는 형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뭐 농협이라고 하는 하나의 뭐 이렇게 자원을 갖고 있는 뭐 조직을 활용할 것인지 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어떤 하드웨어 거점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를 우리의 그 기반으로 만들 것인지 어쨌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우선적인 거는 아까 그 하드웨어 뭐 거점 센터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다라고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은 뭐 농협 자체가 아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직판장의 주도 세력이 사실 농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긴 합니다만 좀 그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생산자들 자율성뿐 아니라 이렇게 그래도 지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방식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가공을 좀 특별히 하나 좀 더 했는데요. 어, 가공 클러스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공의 문제를 좀 접근해 보면 어,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지역의 그 구조가 뭐 어렵다는 거는 뭐가 어렵냐면 어, 아예 그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가공업체가 없는 경우, 뭐가 이렇게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있더라도 지역과 무관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강원도 인제 농업발전 계획을 할 때 거기 명진농장이라고 그 도라지가 그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판로를 가지고 잘 활동하시는 그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도라지를 잘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테마를 한번 잡아볼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원료를 도라지 주산지가 경상북도에 있다 보니까 예, 다른 지역 원료를 주로 해서 공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 안에서 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생산과 가공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분리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생산한 원료는 다 딴 데 가서 제조가 되고 또 막상 안에 있는 제조 공장은 또 다른 거 가지고 제조하고 막 이런 형식이고 또 있더라도 아주 영세해서 사업적으로 뭘 진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도 있고요. 그래서 이 가공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신상품, 상품 개발의 문제인데요.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주거나 이제 외주를 줍니다. 잘하면 다행인데 잘못하면 비누만 만들어 와요. 비누하고 차만 만들어 옵니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특색 있는 상품이 안 나오는 거죠. 외부에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아이디어를 계속 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혹시 뭐 상품의 질은 올려갈 수 있지만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걸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이 가공에 사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고요. 제가 광주에 그 김치 컨설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핵심 기술은 있었습니다. 뭐냐면 김치의 핵심 유산균, 그죠? 마지막에 다 이게 버무리고 지금도 이제 공장 김치는 다 그걸 하죠. 그 맛을 내는 중요한 균의 통일, 그거를 하나를 딱 지정을 해서 그걸 쓰거든요. 그걸 매개로 해서 김치 공장들을 다 모았어요.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게. 팔로도 다 달라요. 뭐 병원 납품 주로 하시는 분, 뭐 홈쇼핑 주로 하시는 분 다 달랐는데 또 기술도 그걸 쓰는 걸로 해서 다 통합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가공 클러스터는 입장이 상당히 다르시기도 하고 원료 공동 구매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클러스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가공을 생각하신다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서로 원칙적인 합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내게 아니라 뭐 지원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은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원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가령 상품 개발했어요. 근데 그걸 만들 수 있는 공장은 A 공장이에요. A 공장이 그걸 전속으로 만들었어요. 그건 A 공장 겁니까? 아니거든요. 같이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수익을 나누게 할 겁니까? 아니면 그 공장에서 뭐 그 공장의 뭐 그 직매장을 활용할 겁니까? 체험장으로 쓸 겁니까? 그런 고민을 같이 해야만 이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 원칙의 합의. 제가 세라고원 그 규약 뭐 이런 거 어마어마한 규약을 써놨는데요. 왜 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출발에 그걸 미리 정해놨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역으로 같이 가니까 이러이러한 임무가 있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러한 의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하고 가는 것이 초기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까지 결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두 가지 방식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각자가 6차 산업화에 도전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단위의 6차 산업화를 시도하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 방식이 있다. 근데 제가 강조해서 드린 말씀은 지역 단위 6차 산업화로 도전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권한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해나가는 방식은 위험성도 크고 또 많은 자본이 필요합니다. 뭐 정말 큰 리스크를 지고 도전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지역에서 함께 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안전하게 가는 길을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구조죠. 지역 내에서 어디 수도권에 본때나는 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입점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좋은 게 있으니까 같이 누리자라고 권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 내용을 권해드렸고요. 이게 아마 6차 산업화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시흥시의 농업 문제를 해결한다? 요거는 전 아니고요. 그렇게는 아니고 다만 하나의 품목 아니면 우리 지역의 뭐 학교 급식 혹은 뭐 먹거리 뭐 로컬 푸드 뭐 무슨 뭐 어떤 사업 이런 것들 통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 지역 내에 그런 기반 뭐 하나의 영역을 만드는 그런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권하는 거는 아까 조직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했기 때문에 새로운 거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최대한 좀 많이 모아보자. 이거는 제가 지금 현재 제가 연구자로서 갖고 있는 아이디어는 이제 그냥 그겁니다. 이렇게 복지하고 어떻게 연결시킬까. 이러면 이제 그런 문제들은 자꾸 이제 도드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농업이 좀 기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복지와 관련된 문제는 말씀드린 거고요. 기타 그 외에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뭐 여건, 뭐 방식, 사업의 영역 이런 것들은 많이 좀 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재밌는 얘기들은 뭐 교통, 그러니까 농촌 교통 문제, 이건 오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도 또 중요한 아이템으로 마을 사업 아이템으로 막 등장하기도 하고요. 뭐 목욕탕 뭐 등등 그러니까 가만 보면 진짜 생활 밀착형 어떤 사업들에 대한 구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그 아이디어들을 좀 많이 좀 모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주체 문제인데 협의체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거 그리고 결국은 하나하나에 다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역량을 확보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뭐 사람의 문제고 그 일을 해나가는 리더의 문제고요.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몇 가지 실무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6차 산업화를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많이 부딪히는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몇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거리인데요. 첫 번째 누구에게 팔 것인가. 두 번째 어떤 상품을 만들 것인가. 주로 이제 가공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품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혹시 이게 규제에 걸리는 것은 아닌가. 이 세 가지 질문은 어떤 일을 해나가실 때 특히 뭐 가공이나 어떤 상품을 만들어가는 어떤 구상을 하실 때 꼭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제 경험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의 사례는 홋카이도의 무민무라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을 기업인데요. 여기에 지금 대표 상품은 요 사케 청주입니다. 사케를 대표 상품으로 하고 있는데요. 뉴욕에 수출까지 합니다. 좀 황당한 데인데 예. 그 이유가 다 있대요. 그 스토리가 다 있어요. 왜 이 마을 기업은 청주로 승부를 걸려고 했을까? 맨 처음 요 마을에 이 조직이 만들어진 거는 어, 농업 기계화, 논에 대형 장비를 넣어서
기계로 생산을 하는 이제 마을 기업을, 그러니까 뭐 기계와 공동 조직을 만든 거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쌀이 과잉이 돼서 그 쌀의 이제 감산, 생산 조정 막 이런 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일본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지금 그걸 해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닥쳤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공용 쌀을 심게 되고, 그러니까 식용이 아닌 쌀들을 심는 거죠. 심게 되고 뭐 다른 작목들도 심어야 되고 이렇게 품목 전환 이런 것들도 막 진행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가공 쌀이 생산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걸 술로 만들어서 팔자. 이 말겹이 또 하는 게 이 직판장이 있거든요. 이 직판장에 내놓을 그 상품으로 이 술을 시작을 한 거예요. 자체 생산은 아니고 그 술 공장에다가 맡겨서 OEM으로 생산을 합니다. 근데 그게 히트를 친 거죠. 그래서 뭐 미국에도 뭐 팔기도, 그건 뭐 의도적인 노력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유명한 그 지역 술로서 이게 자리를 잡고 어,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기획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 잘 하는 걸로부터 출발한다. 여러분들이 연을 선택을 혹시 지금 하셨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연은 누가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팔고 있고 앞으로 그것을 바꾼다면 6차 산업의 관점으로 바꾼다면 뭐 왜 바꿔야 되고 어떻게 바꿀 건지부터 이제 생각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여기도 출발은 뭐라 그랬냐면 직판장에 팔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동경에다가 본대나는 매장에 입점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가공용 쌀은 생산되고 직매장은 있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우리 술을 만들어서 팔아보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죠. 완주 로컬푸드 매장이 이제 계속 이제 완주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임경수 박사님은 이제 완주에서 또 경험이 있으시고 해서 그 관련된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 여기에 이 상품들이 그럴듯합니다. 그렇죠? 근데 서울에서는 못 삽니다. 다 완주 로컬푸드 매장에 있는 상품들이에요. 예. 유일하게 지금 뭐 그 두유 그거는 조금 이제 그 생산량 때문에 투자도 좀 됐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만 대부분의 상품은 이 로컬푸드 매장에 놓여 있는 상품입니다. 그렇다고 허접하진 않아요. 못 먹을 상품 같지 않아요. 정말로 정성 들여서 잘 만들고 포장도 잘했어요. 예. 근데 이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마을 기업, 그죠? 작은 그 가공 공장들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로컬푸드 매장에 놓이는 겁니다. 근데 그 로컬푸드 매장이 활성화되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매출이 뭐 200억, 300억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로컬푸드 매장이 지금 그렇게 규모가 커졌어요. 이 힘이라고 씁니다. 전주하고 붙어 있는 그 힘인 것 같은데 거기에만 팔아도 우리 지역에 예? 이런 가공품들 충분히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 안에서의 어떤 순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도 가질 수 있고 성장의 가능성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수의 그 하늘내 들꽃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 제가 가봤을 때 참 재밌었는데 학교 폐교를 갖다가 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농하신 분이 이렇게 요 농촌 관광 체험 활동을 하시는데요. 음, 보통 생각하는 뭐 그런 영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야 손님들이 온다. 아니면 경관이 좋고 뭔가 이렇게 편의시설이 잘 돼 있어야 손님들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장수 그 골짜기 그 많이 그래도 경관이 좋은 그 골짜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아는 지역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게 잘 될까 이렇게 뭐 여름 한철 그렇게 뭐 손님 받고 하는 걸로 끝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예,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조용하다, 쉴 수 있다 이 테마 그리고 철저하게 단체객 중심의 구전 마케팅. 예. 막 인터넷에 막 요란하게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홈페이지는 잘 돼 있습니다만 막 요즘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온 사람이 다시 오게 한다. 그리고 이 단체객이 이게 학교를 개조한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단체를 받을 수 있는 아주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수련회 엄청나게 오시더만요. 그거하고 뭐, 뭐 직장 이런 데서 이렇게 연습 뭐 잠깐 이렇게 쉬고 하는 예, 그런 용도. 그래서 이 운동장에 다 잔디를 심어서 당나귀를 풀어놨어요. 뭔가 독특한 그런 요소들을 운영을 하되 중요한 내용은 예, 그, 그 편히 쉬고 단체가 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하는 것. 그리고 타겟은 오히려 수도권이더라고요. 수도권에서 절반 이상이 내려온답니다. 그러니까 대전이나 이렇게 인근에서 계신 분들은 조용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수요가 적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수도권에 구전 마켓 아는 지인들 한 번 온 사람들의 소개를 통해서 또 오고 하는 형태로 해서 사업이 장수에서 제일 그래도 활성화되어 있는 관광 체험 마을이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누구에게 팔지? 예, 롯데마트에 팔 건가? 롯데백화점에 팔 건가? 예, 전혀 다른 사업으로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하려면 아마 대규모의 자본 투자, 뭐 아니면 뭐 위생 조건, 뭐 이런 것들을 갖춘 사업을 구상하셔야 될 것이고, 이렇게 로컬 푸드 혹은 뭐 이런 그 우리가 아는 지역의 어떤 매장, 뭐 이런 형태로 한다면 그 생산의 수준이라든가 물론 뭐 위생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뭐 구상이 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고 어떤 상품을 만들 것인가 너무 높은 걸로 가면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사실 좀 갖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거고요. 뭐 비누하고 차를 만드는 거는 그건 너무 낮은 수준이라서 오류라고 생각하고 그 중간 어디인가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구상하셨습니다. 여기서 뭐 너무나 이렇게 높은 상품화를 구상을 하게 되면 실패하게 되거든요. 음, 네. 매주 가능성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된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매주를 팔아볼까? 이런 거 가능성 있을까요? 네. 뭐 뭔가 우리의 좀 아이디어들이 필요한 영역, 그러니까 영역의 확대도 있지만 이런 상품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 창조성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규제 문제인데요. 어,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행정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할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규제 개혁 계속 한다고 해서 보도가 나오지만 현장에 적용되는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격차가 납니다. 그 여주에 금사면이 있거든요. 참외로 유명합니다. 아세요? 아시네요. 네. 금사 참외를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알고 계시는데 어디서 잡숴보셨어요? 네? 농산물? 네. 아, 청과시장이에요? 네. 아, 그 여주 금사참외는 금사면 도로변에 가서 사야 돼요. 왜냐면 시장이 안 내요. 이 문제입니다. 시장이 안 냅니다. 에, 거의 이제 감사님을 면담을 했었는데 시장에 내봤자
성주 참외 치여갖고 땅값이 얼마 차입니까? 그쵸? 여주 금싸라기 땅에다 참외를 짓고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그 생산비 따지면 이게 승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시장 출하 안 하기로 결정을 하셨대요. 그럼 어떻게 팔 거냐? 길에서 팔어. 그게 그 아주 특이한데요. 그 양평이랑 여주랑 이천이랑 쭉 있는 그 산업도로 비슷한 도로인데요. 거기에 이제 금사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농장이 각 그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변에다가 간이 집항장들을 농가마다 다 만들고 거기서 팔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제 몇 집이 시작됐지만 지금 한 100몇 개 그 직판 임시 집판장이 노변 집판에 쫙 들어서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제가 지역의 힘이라는 건 그걸 사는데 그거를 만약에 그냥 놔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금방 명성이 문제가 생겼을 것 같아요. 어디 참외인지 뭐 요즘 혹시 길거리 가다 보십니까? 막 트럭에다가 참외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파는데 그거 어디 참외일까요?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걸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보면 농협이 나서서 번호를 다 붙여줬어요. 우리 장목반 회원 1번부터 100 몇십 번 쫙 붙여주고 파출을 합니다. 저녁 때 끝나면 이렇게 물론 농협 입장에서는 이제 그 자금 이런 게 있겠지만 판매 대금 수거해줘. 통장 입금시켜주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뭘 했냐면 도로 조명 허가 중요한 문제거든요. 직판장 단속 뜨면요. 심각합니다. 뭐 막 잘 활성화돼 있는 그런 노변 판매장들이 쫙 있어도 단속에 걸리거든요. 아, 이 국가 땅에 판매할 수 없는 지역에 상해를 할 수 없는데 왜 하느냐? 당신 무슨 권리로 이 땅 점유해서 판매하고 내 농장 앞에 땅이라고 해서 내 땅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로 점용 허가를 시에서 이제 같이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일정 구역을 해주는 겁니다. 조건은 결국 이제 번호 매겨서 관리하고 우리들 스스로 품질에 대한 관리하고 그런 명성에 우리 지역 명성에 해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 적용되는 누가 되게 팔지? 도매시장 안내 우리가 직접 팔아. 그리고 그 신선도로 승부를 거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은 뭐 노변에서 파는 것보다도 전화 주문 받아서 나가는 게 훨씬 더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규제, 뭐 도로를 쓰는 문제라든가, 규제 얘기다 그 얘기가 나왔는데 기타 이, 이 즉석식품 가공을 하게 된 즉석식품도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풀리긴 했지만 그 자리에서 그 즉석식품 허가를 받으면 대면 판매가 원칙이죠. 배달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였는데 풀어서 직원이 직접 배달하는 경우 허용. 인터넷 판매 안 되죠. 뭐 이런 그 즉석식품을 허가를 받았을 때 조건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그냥 하면 되지라고 접근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푸드 트럭의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그거죠. 정부가 막 이제 그걸 하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모든 규제 푸드 트럭에만 해당하는 규제를 푼 예외 조항까지 둘 정도로 상당히 집중해서 그걸 했는데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존재합니다. 구역이 정해져 있죠. 그죠? 푸드트럭이니까 아무데나 가서 장사할 수 있겠다? 가 아닙니다. 지정된 구역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 법적인 어떤 규제 이런 것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먹거리와 관련된 것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규정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많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직매장 같은 경우에도 그 위생에 대한 그 검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강해져 갔고요. 최근에 많이 들었던 얘기는 그 자가 품질 검사라고 하는 건데 그 뭐 어쨌든 안전도를 보증하기 위한 가공을 한 사업체들은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이 있고 품질 관리실이 있으면 당연히 그냥 하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외부 위탁을 줘야 되거든요. 1년에 2번 하던 거를 분기마다 하도록 바꾸는 순간에 비용이 2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한 품목 바꿀 때마다 또 검사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그런 조건들이 다 들어가는데요. 이런 규제가 결국 다 비용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사항들도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그거를. 근데 지자체도 좀 문제는 있는 게 식품 하시면 식품만 알아. 그래서 도로 뭐 이런 거 이런 나는 이런 사업 해보고 싶은데 하려면 한 네다섯 군데 이상 면담을 하셔야 돼요. 예, 그걸 감수를 하셔야 되는데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낸다면 그것도 좀 일괄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런 게 결국 뭐 지자체 차원에서의 어떤 뭐 협의체, TF팀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어, 어떻게 좀 공감이 되셨는지 아니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쉬고 이렇게 계속 연달아서 말씀을 드려서 아니 또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린 건 아닌가 걱정도 좀 되는데 요약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도전하시는 그 부분이 정말 이 지역에서 함께하는 방식으로 꼭 성공의 길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이어 의외로 경쟁자가 많습니다. 예, 뒤에도 나와 있던데요. 아까 대구도 얘기했고 이 부여 막 이런데 연립밥부터 해가 거기는 완전히 상품이 민간 자발적으로 산업적으로 잘 돼 있고 또 그냥 가면 연인데요. 도시 딱 들어서자마자 그냥 다 연인데 그죠? 그런 것하고 경쟁을 하셔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안이라고 하는 데가 100년지 뭐 해갖고 그 아주 중요한 관광 자원이 있고 오랫동안 또 그것들을 갖고 온 역사와 전통 그죠? 뭐 어느 스님부터 시작이 돼서 그 역사가 뭐 100년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가 쫙 있는 지역하고 제가 시익을 잘 몰라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곳하고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지역과 글쎄요 아마 서울시장에서 붙는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의미를 좀 찾아볼 것인가 고민하시고 또 만약에 지금 아직 조직이 형성이 안 되셨다면 그걸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거 연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로 모이시는 거기 때문에 역할 원칙 잘 정해서 우리가 서로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거점을 뭐 꼭 뭐 어디 뭐 큰 그런 시설을 만들자는 의미가 아니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틀 장을 만드는 것이 일단 첫 출발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